그냥 코미디 같은 소리죠. 김건희 예. 씨는 권력을 가지고 직접 본인이 지금 인사와 예산, 많은 국정농단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문제가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을 끌어들이는 걸 갖고 삼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그게 뭐 이렇게 별로 지적인 얘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비토권을 혹시 없애면 안 되는 건가요? 원래는 그 권력과 관련한 부분은 야당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네. 그 의미 없는 특검을 할 필요는 없죠. 그게 왜 꼼수인가요? 원칙이죠. 예. 아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한다면 왜 특검까지 가겠습니까? 상식의 눈으로 보면 그냥 이게 이리 털고 저리 털고 하다가 앉아서 이렇게 된 건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죠. 예. 윤석 의원도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고 자기가 당하기만 한 윤석열 대통령을 뭐 그야말로 방어하기 위해서 검찰에까지 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 머리를 복잡하게 쓰느라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겁니까? 네. 뭐 폭로라기보다는 피 안 날 만큼만 찌르자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본인을 검찰에서 소환할 것 같으니까 나 소환하면 나 다 얘기한다. 이제 결국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저 이슈를 포함해서 확실하게 더 벌미가 잡히겠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권력을 향한 목소리는 낮아질 것이고 야당을 향해서는 이렇게 원래 했던 대리견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네. 용도 폐기될 것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김민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그 벌금 네. 150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네, 김혜경 씨 그 선고 전에 이재명 대표님이 그 본인 페이스북에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내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고 말하며 네, 죽을 만큼 미안하다 이런 내용의 글을 또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상황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판결에 아쉬움이 있어서 네. 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주변에서는 그 사안을 여러 가지 다른 케이스들과 비교해 볼 때 이게 좀 너무 균형이 안 맞지 않냐, 타당하냐, 이런 식이 맞냐, 뭐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김혜경 여사와 또 더불어 김건희 여사 그리고 또 김정숙 여사까지 이른바 그 삼김 여사가 모두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이 헌정사상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에 대해서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삼김 여사를 동시에 특검하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코미디 같은 소리죠. 김건희 예. 씨는 권력을 가지고 직접 본인이 지금 인사와 예산, 많은 국정농단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문제가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을 끌어들이는 걸 갖고 삼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그게 뭐 이렇게 별로 지적인 얘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어제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사실 이번에 수정안을 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당의 그 입맛을 어느 정도 맞춘 것이라는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당은 민주당의 비토권 등을 이제 들어서 말뿐이다, 꼼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에 반대하는 쪽으로 결집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지금 여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어차피 그렇게 원래부터 원조 김건희 라인이고 또 그렇게 용기가 있는 분도 아니고 이렇게 말을 쉽게 바꾸는 분이어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낸 것은 그래도 국민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통과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는 노력, 고육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에 참여하느냐 아닌가는 결국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의원들의 양심의 판단에 따라야 되는 거겠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그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김건희 특검법에서 네, 민주당이 낸 수정안을 보면 그 수사 대상이 많이 이제 줄었고요. 그런데 네. 그리고 또 제3자 추천할 수 있는 그 대법원장이 추천하자 이런 수정이 있었는데 여당에서 계속 문제를 삼는 게 제한 없는 비토권이잖아요. 이 비토권을 혹시 없애면 안 되는 건가요? 원래는 그 권력과 관련한 부분은 야당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네. 그 의미 없는 특검을 할 필요는 없죠.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3자 추천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마음에 드는 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꼼수다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꼼수인가요? 원칙이죠. 아 그런가요? 네. 권력에 관련된 특검을 그렇게 권력의 입김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 원칙을 살리면서 그래도 예. 하도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하니까 네. 그 최대한의 여지를 두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아. 아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한다면 왜 특검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형태로도 김건희 관련 엄격한 진실의 규명은 생각이 없다 하는 분들은 사실 어떤 안이 나와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비판하고 저리 비판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크게 의미 있는 반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선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벌금형 100만 원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게 관건인데요. 그 100만 원에 어떻게 보면 그 피선거권이 걸려 있다가 보니까 이후에 그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영향이 있을 거란 그런 전망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예. 그 TK의 국민의힘의 그야말로 최고위급 중진 한 분이 이런 네. 얘기를 하더군요. 결국 이 모든 일이 대장동으로 어떻게 잡아보려고 시작했는데 100명이 넘게 몇 년 수사를 했는데 단돈 1원 비리가 나온 게 없지 않느냐. 뭔 이런 걸로 기소를 하냐.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법적 쟁점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대선을 치렀는데 지금 비교해 본다면 1000분의 1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이거는 내용이 없는 것이 명료한데 네. 이런 걸 가지고 결국은 그 기소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허무한 일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오히려 그쪽에서 하셔서 특히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요. 네. 그래서 제가 예.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제가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입장이 아니어서 네. 그냥 넘어갔는데 상식의 눈으로 보면 그냥 이게 이리 털고 저리 털고 하다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특별한 저희가 이게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왔을 때 민주당 대응은 어떻게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외에도 또 넘어야 될 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당장 그 25일에 그 위증교사 재판 선고도 있고요. 그 앞으로 남은 재판들에서도 희망적인 결과를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가 계속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도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네. 윤석열 정권을 결국 교체해야 된다는 국민의 판단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 현재로서는 야당의 사실상 유일한 지도자이고 그리고 저희로서는 집권 준비를 차근차근 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시기가 언제이더라도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국민들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당도 이재명 대표도 계속하고 안정적으로 준비해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어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고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차피 단순 정치자금법으로 정리를 하려고 시나리오를 짠 거여서 예. 의당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인 김건희, 윤석열 이런 권력과의 관계는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꼬리를 자르는 쪽으로 이미 정리를 하고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그래서 예. 당연히 저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준석 의원이 그 해외 출장을 다녀오자마자 기자들에게 그 대통령이 2022년 그 지선 당시에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은 이제 경쟁력이 없으니까 좀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는 폭로를 했잖아요. 네, 앞으로의 전개는 이 머리를 복잡하게 쓰느라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겁니까? 네. 폭로라기보다는 피 안 날 만큼만 찌르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본인을 검찰에서 소환할 것 같으니까 나 소환하면 나 다 얘기한다. 이제 결국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문제 있다. 근데 내가 문제 없다고 하는 논리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하신 것이어서. 안 그래도 이준석 그 의원이 검찰에서 이제 부르면 더
상세히 말하겠다. 네, 이런 얘기도 덧붙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 이준석 의원도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고 자기가 당하기만 한 윤석열 대통령을 뭐 그야말로 방어하기 위해서 검찰에까지 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네. 더구나 본인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뭐 그거로부터 피해를 입고 싶은 생각이 없을 텐데 그러나 또 지금 그 부분을 다 얘기하자니 또 더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고 그 선에서 적절한 조정을 한 네. 목소리를 일차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태균 씨도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당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요.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이슈가 그 여당의 단일 대우를 깨뜨릴 수 있다는 이런 말들도 나오거든요. 그 김재현 최고위원이 지금 상황을 두고 불량 당원, 욕쟁이 당원 쫓아내야 한다 이런 강경한 메시지를 내기도 하던데 앞으로 상황은 네, 상대당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런 경우는 그냥 예스다 노다를 아주 쉽게 정리하면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법률가적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의 대비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저 이슈를 포함해서 확실하게 더 덜미가 잡히겠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예. 점점점 권력을 향한 목소리는 낮아질 것이고 야당을 향해서는 이렇게 원래 했던 이렇게 대리견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네. 용도 폐기 될 것입니다. 이미 그 말을 했던 그 유튜버 등 여러 관련자들에 대해서 네, 이제 고발 조치가 들어가서 네,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수사가 되면 또 밝혀지겠죠? 우리나라 검찰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도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8년 만에 골프 외교를 위해서 이제 골프를 친다고 했다가 그 미국 대선 전부터 또 태릉 그 체력 단련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이제 대통령실은 군 통수권자가 군 시설에서 골프 친 게 뭐가 문제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천공은 해리 씨가 될 거라고 해서 그쪽 분위기는 그쪽 몰빵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정말 저는 트럼프가 될 거로 생각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했고 또 기대도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더 분쟁이 격화가 되고 장기화되는 걸 바랬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 안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권력과 대통령이 마치 그거를 예상해서 골프를 친 것처럼 저희들이 이미 그 전부터 골프 친 걸 다 알아서 이미 지적했던 사안인데 네. 그렇게 둘러댔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이전에 있는 것이 드러나니까 친 게 뭐가 문제냐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안 하자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참 힘들겠다 설명하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또 이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이제 간 거잖아요. 대대적으로 이제 막 어떻게 보면 광고를 하면서 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 이렇게 외교 준비하느라 이렇게 골프도 8년 만에 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오히려 밝혀지도록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네. 그런 정도로 깊이 생각할 분이 아닐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냐하면 예. 우크라이나를 취임 직후 끝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관련한 어떤 강력한 개입이라든가 지원 의사를 반영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오해를 할 정도로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민석 의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